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얼굴이 완전히 까맸죠. 이게 한쪽 빛이 이쪽 여기까지 앞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1년 동안 여기 AMD 1800X 그 시스템을 잘 썼어요. 잘 쓴 게 아니고 아주 쥐어짜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껴가면서 썼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보통 이런 컴퓨터를 할 때 이제 게이밍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저처럼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려요. 어떤 게 이제 다르냐. 그거 하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장 공간이 무엇보다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저장 공간이 처음 이렇게 카메라를 샀을 때는 뭐 1테라, 2테라 하드로도 이제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넘어갈 때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사진을 그대로 새로운 하드디스크에 다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쓰고 기존의 하드디스크는 백업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백업용으로 나온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2.5인치부터 해가지고 3.5인치짜리 뭐 이거 가방으로 한 가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써야 되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내 컴퓨터에서 액세스가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이 컴퓨터를 선택한 것도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하드디스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메인보드를 고를 때 아수스 B350B 플러스를 골랐어요. 이 B350B 플러스가 스펙상으로는 하드가 6개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꼼꼼히 확인했어야 돼요. 근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SATA 그 두 개는 M.2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없다. 둘이는 공유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최대 하드를 4개밖에 못 달아요. 지금 4개. M.2 빼놓고. 4개밖에 못 달기 때문에 저장 공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임시로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 전에 백업했던 것들을 다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다시 뭐 백업을 한다든지 정리를 할 때 사용하던 그 하드 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드 독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가다 툭 치면 안에 있는 거 막 날아가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보드를 구입했어요. 새로. 이 보드를 구입한 거는 이걸 구입한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한 세대 지난 보드예요. 그런데도 비싸. 한 세대 지난데도 비싼데 이게 하드가 8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이 하드를 M.2로 사용하더라도 8개가 이제 다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급한 김에 일단 8테라짜리 이거를 하나 샀어요. 8테라짜리 샀는데 이 하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할 기회가 되면은 하겠지만은 시게이트 뭐 웬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취향이에요. 저는 여기 히타치 HGST라고 하는 옛날 이제 히타치에서 나온 건데 뭐 저는 이런 시리즈 좋아합니다. 이게 왜 좋아하냐 이러면 가격이 일단 싸고 오류가 적어요. 오류. 그리고 뭐 시끄럽고 뭐 드드득 하드 끓는 소리 나고 이런 거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소리 막 나도 돼. 열 많아도 돼. 대신에 죽으면 안 돼요. 저번에 옛날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죠. 다들 보면은 백업 했다든지 이런 거를 백업을 게을리 해가지고 결국에는 복구 업체에 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복구해 주십시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는 항상 돈이 될 때 가장 용량이 큰 걸로 쥐어 짜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참 슬픈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제 사진 여기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위에는 이제 그 탑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리고 카메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녹화를 될 텐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짐벌 같은 거예요. 짐벌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아주 가까이 있는 이런 거 이제 안 보일 때 가끔씩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새로 사서
처음 설치하는 것하고 메인보드를 구입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처음 이 컴퓨터를 완전히 다 분해를 해야지 되고, 거의 90% 이상 다 분해를 해야 돼요. 파워 서플라이만 남겨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지 돼요. 또 그것도 분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편법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점점 더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이 새 부품은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이 밑에 이렇게 내려놓고 예전에 이제 쓰던 컴퓨터부터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프랙탈 디자인에서 나온 거죠. 이게 좀 작은 게 있고 이게 큰 게 있는데 저는 큰 걸 항상 사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하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하드가 그래야 많이 들어가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잘 보이죠? 네, 여기 들렁들렁하네. 네, 해가지고. 요 컴퓨터 어디에 조립했는지는 그 기존에 거기 나와 있는 거기 유튜브가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네, 이 뚜껑을 까고 나사는 옆에 놓고 지금 여기 메인으로 하드 4개밖에 못 쓰잖아요. 이게 진짜 치명타였어요. 치명타. 그래서 보드를 바꾸고 하드 2개를 더 꼽아 가지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있는 대로 선 있는 거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뽑으시면 됩니다. 그냥 SATA 하드 뽑을 때 이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종류마다 조금 틀린데, 네, 여기 보면은 이 SATA 케이블이 이게 지금 막 거기 섞여가지고 여기저기 있어요. 얘처럼 이렇게 뒤에 클립이 있는 거는 반드시 누르고 뽑으셔야지 보드가 안 망가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클립이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 클립이 없는 거는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 뽑아야지 돼요. 오우, 이거 플라스틱 케이블이 여기 같이 딸려 나오네, 이거. 오우, 이거 USB 3.6 무지하게 독하게 이거 붙여놓네. 오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에 맞게 잘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끼우다가 핀이 휘면은 안 되니까 나중에 꺼내가지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래픽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이 그래픽 카드도 보면은 밑에 슬롯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붙잡고 있는 거를 잡고 빼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픽 카드가 여기 물려 가지고 뜯어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눌러 가지고 한번 빼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그래픽 카드 있죠. 이게 뭐 1080 그래픽 카드 이게 더럽게 크게 만들어요. 이게 1년 동안 이게 안에서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해서 이제 뽑을 거는 다 뽑았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뽑았죠.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팬들도 다 뽑았고, 이런 CPU나 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드 채로 다 띄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좁은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데 날카로운데 이렇게 손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탈거 후 다시 분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 없네. 다 됐어요. 됐으면은 걸리는 데 없이 그대로 꺼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게 메인보드랑 이제 CPU 그리고 램, 그다음에 SSD 이렇게 이제 달린 거죠. 여기까지 이제 분해했으면은 거의 절반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분해를 해주면 돼요. 일단 M.2 이거 웬디 M.2 이걸 구입한 거는 싸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싸서. 이거 램, 이거 게일의 램인데 혹시나 이런 거 인터넷에 보시면 사지 마세요. 이거 아주 별로입니다. 여기 불만 번뜩거리고 아주 별로예요. 쿨러 이거는 공랭식 쿨러 중에서 아주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없어도 굉장히 쿨링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이거 뭐 누리끼리 한 거 이런 거 보고 못생겼다는데 나름 개성있고 괜찮아요. 자, 이제 쿨러를 떼야 되겠죠? 쿨러는 마찬가지로 여기 보고 여기서 나사로 바로 제거 가능할 것 같네. 네, 여기 이제 써멀 그리스 요거를 이제 조금 제거를 해줘야지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직 그 그리스가 지금 마르진 않았는데 굉장히 잘 도포가 되어 있었던 게 눈에 띄죠. 여기 보면은 여기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게 보입니다. 네, 써멀 그리스를 이게 닦아낼 때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렌즈 닦는 그 일회용 그 티슈가 있어요. 일회용 티슈.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마른 게 있고 하나는 젖은 게 있어요. 젖은 거는 알코올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닦여서 저는 이런 거 씁니다. 물론 없다고 해가지고 구입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지만은 사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쓰는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자이츠 그 독일 짜이츠에서 나온 그 렌즈 닦기 티슈입니다. 여기는 렌즈 클리닝 와이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꺼내가지고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다 닦았죠? 그 다음에 CPU로 한 번씩 더 닦아주고 다시 CPU를 분리를 합니다. 네, CPU가 이게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핀이 나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끝입니다. 핀이 하나라도 휘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닦아만 놓고 다시 일단 해놓고 이 보드는 살짝 옆에 다시 놔둡니다. 그 다음에 새로 산 거 간 김에 선물 그릇으로 갖고 왔어요. 새로 산 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가바이트 어로스 AX370 어로스라고 이러는가? 어로스 AX370 게이밍 5입니다. 왜 기가바이트를 샀느냐? 검색 결과 하드가 8개 이상 들어가면서 가장 싼 거를 골랐기 때문에 얘가 걸린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또 뭐지? 이건 그래픽카드 이거 2개 할 때 그게 하는 거고 뒤에 뒷백 패널 있고 뭐 이것저것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 있네 이게. 뭐지?
찍찍이. 이거 뭐야? 이 핀 모양을 보니까 이게 그 LED, 그 스트립 LED에 꼽는 그거 같네요. 쓸데없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 플라스틱 쪼가리를 갖다 이래 막 붙여가지고 이게 요새 아머 이러는데 메인보드를 어디 적군이 막 이렇게 칼 들고 와서 메인보드를 막 부시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플라스틱 쪼가리, 이렇게 플라스틱 쪼가리 이거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러면서 이거 먹으면서 좋구나 이런 거 보면 참 쓰잘데기 없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돈 들이고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이거 종이로 이렇게 싹 접어가지고 더 멋지게 막 여기 성을 만들면 되겠네요. 이래 성을. 성이가 아무가 아니고 포트리스죠. 포트리스. 하면 그만 까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일단 CPU만 옮겨놓고 다른 걸 좀 만져야시네요. 이게 CPU, 여기 이식. 여기 와가지고 CPU 여기 보면은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이게 삼각형 표시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요즘.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가 맞을 겁니다. 네, 맞으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간 느낌이 나면은 된 겁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나 두고 해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얘는 이제 안 움직여요. 이쪽 이거 전원부에 이거는 아머는 아니고 여기 그 방열판이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기 이게 오버클럭킹 그런 거 할 때 쓰라고 방열판이 달려 있고, 요게 요새 최신 포트인 U2라는 건데 이걸 한번 사용해 보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고속 포트라는데 여기 맞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드디스크나 이런 게 연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갈 붙이는 거, M.2 이런 거 일단 꼽아놓고 M.2 오잉. 이게 위에서 이제 들어서 보통 끼우는데 얘는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돼 있네. 신기하네. 그래서 M.2 꼽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바로 걸리나? 얘 바로 안 걸리네. 이게 모양이 틀려요. 이거 뭐야, 녹투아 이거 쿨러를 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밑에 이 판 이거 쿨러를 띄고 저걸로 다시 해야 돼요. 네, 하면은 이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기존에 쓰던 얘네들 와이셔 같은 애들, 얘네들이 4개가 필요하겠죠. 녹투아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가 모양이 똑같은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써도 되겠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거 나사 돌리기가 드라이버질이 힘들어 이제. 일단 얘를 조립하기 전에 한번 뜯은 김에 청소를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청소기. 됐고 확인.
얘가 이렇게 붙는다 치면은 얘가 이렇게 붙는다. 이게 제일 깔끔하겠죠? 오케이 딱 맞아. 네, 그러면은 여기 서멀글라스, 이건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싼거 뭐라 슈퍼 서멀 그리스라고 해네. JMSTG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정도 해주면은 됩니다. 이건 뭐 이것저것 뭐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붙여주면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붙여주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잠깐. 해가지고 이게 나사가 스프링 텐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은 완전히 밀착이 된 정도면은 돼요. 너무 심하게 쪼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보드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 램이 거지 같아도 있어야지 돌아가니까. 요즘 램 값이 비싸갖고 거지 같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보드가 다 됐으니까 보드 일단 놔두고 다시 메인보드 으아차. 아휴. 네, 이렇게 청소도 하고 보드도 일단 CPU, 램, 이게 SSD 이렇게 조립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여기 보면은 2, 4, 6에 8에 9개인데 총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스탠드 오프가 이제 9개가 다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잠깐 까먹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IO 플레이트, 이거를 기존에 있던 거는 제거를 해주고 여기 살 때 들어있는 이 IO 플레이트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드가 맞아요. 오, 이거는 잘 만들었다. 이거는 뚝뚝한 게 역시 비싼 게 확실히 이런 거 하나가 이런 거 좀 좋은 거 있어요. 한 20만 원, 10만 원 더 내면은 이렇게 한 100원어치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보고 대충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는 그대로 이렇게 끼워 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네. 하고 여기 CPU, 여기 팬 꼽는 데 있고,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여기 SSD, 기타 등등 다 있죠. 그러면은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딱 끼워 넣기만 하면은 싹 들어갔죠. 네, 정확한 위치에 딱 들어가서 모두가 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조립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나사를 다 박은 다음에 다시 보조 전원을 연결시켜주면 돼요. 여기 CPU 보조 전원 들어간 거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여기 메인보드 전원 들어간 거 확실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설치하기 전에 지금 이 선들을, 그래픽카드고 얘는 SSD 빼놓은 선이고, 이 선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이 작아가지고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나중에 그래픽카드 등치가 있어서. 일단 하드를 위한 SATA 8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하드 놓고 나서 다시 하고, 자, 하드 8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팬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게 광고, 여기 기가바이트에서 광고하던 컨트롤 패널, 네, 쉽게 붙일 수 있는 그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각종 스위치 이런 애들을 배를 해 넣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집어넣는 게 되게 힘드네. 됐고, 오디오. 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IO들이나 전부 다 연결이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 그래픽 카드만 남았죠. 그래픽 카드는 당연히 여기 1번 슬롯에 들어갈 것 같고요. 보면은 1번 슬롯에, 네, 여기 맞죠? 네, 해서 딸깍 할 때까지 눌러주면 돼요. 네, 하면은 뒤에 이게 안전핀이 올라와 가지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 다 막았고,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 8핀이니까 8핀을 만들어서 이렇게 꼽아주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끝났고, 하드디스크만 장착하면은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가 뭐 여러 개 있는데 옛날에 쓰던 거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하드디스크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쓸 거는 저기 새로 산 8테라 하고 여기 지금 2테라짜리 이거를 지금 달아놔야 되기 때문에 얘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1cm 튀어나오는데, 네, 이렇게 메인보드 교체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통 이 정도까지 교체를 하면은 아마 윈도우를 새로 까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바뀌어 있는 부품이 너무 많거든요. 메인보드에 달리는 부품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어차피 또 드라이버를 다시 다 잡아줘야 되는데 옛날 드라이버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거를 깨끗하게 지워내는 게 훨씬 더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 설치했을 때는 그냥 C 드라이브를 깨끗하게 포맷을 하고 새로 완전히 깨끗한 그 윈도우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제 경험상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메인보드 말고 뭐 CPU를 교체한다든지 뭐 그래픽 카드 정도, 뭐 그래픽 카드도 요새 윈도우를 다시 깔긴 하지만은 그런 뭐 하드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메인보드는 안 돼요. 메인보드는 새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메인보드 교체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까이서 어떻게 교체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드가 이게 이 4, 6에 6개 됐죠? 총 8개까지 달 수가 있으니까 몇 개 더 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CPU, 메모리,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 밑에 SSD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 그래픽카드, 이게 파워.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